안녕? 라이언 뽀로로, 오늘은 선덕여왕 같이 볼까? 뒷표지에 뭐라고 써있나 볼까요? 선덕여왕은 여자만이 가질 수 있는 꼼꼼함과 세심함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앞날을 내다보는 지혜와 뛰어난 능력으로 나라를 잘 다스린 선덕여왕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으로 역사에 남아있어요. 아, 그렇군요. 선덕여왕. 승만공주가 바람에 날려 떨어진 꽃잎을 밟으며 사뿐사뿐 걸어왔어요. 덕만 언니, 그 소리에 다른 한 소녀가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었죠. 진평왕의 딸 덕만 공주였어요. 덕만 공주는 책을 덮으며 빙긋이 웃었죠. 책 읽기 좋아하는 덕만 공주는 지혜로운 공주였어요. 진평왕은 여러 딸 가운데서 덕만 공주를 가장 아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덕만 공주에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덕만 공주의 조카인 김춘추의 생일날, 김춘추의 집 앞은 축하 인사하러 온 귀족들로 시끌벅적했죠. 이윽고 화려한 가마를 타고 진평왕과 덕만공주, 승만공주가 도착했어요. 귀족들이 뒤에서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했죠. 왕위를 이을 왕자가 없어 공주가 왕이 되다니 그건 말도 안 돼요. 덕만공주는 귀족들의 이런 수군거림을 모두 듣고 있었어요. 나는 반드시 훌륭한 왕이 될 것이오. 덕만공주는 이렇게 다짐했죠. 아, 그랬군요. 김춘추가 진평왕과 덕만공주에게 의젓하게 인사했어요. 그러자 진평왕이 말했죠. 춘추야, 내가 죽은 후에 혹시 덕만공주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으면 네가 막아주겠느냐?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김춘추가 씩씩하게 말했죠. 덕만 이모님은 훌륭한 왕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모님을 지켜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모두들 김춘추와 덕만공주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그러던 어느 해 당나라 황제가 그림과 꽃이 한 봉지를 신라에 보냈죠. 그림에는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꽃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 꽃은 아름답지만 향기가 없군요. 덕만공주가 조용히 말했죠. 아니, 그림을 보고 꽃에 향기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진평왕이 묻자 덕만공주가 그림을 펼쳐 보이며 대답했어요. 꽃에서 향기가 나면 벌과 나비가 모여드는 것은 당연한데 이 그림에는 벌과 나비가 없지 않습니까? 진평왕과 대신들은 덕만공주의 지혜에 감탄했죠. 그날 밤 덕만공주와 김춘추가 대궐 뜰을 걷고 있었어요. 춘추야, 너는 당나라 황제가 왜 그런 그림을 보냈다 생각하냐? 갑작스런 질문에 김춘추는 고개를 갸우뚱 했지요. 덕만공주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그 그림 속의 꽃은 모란꽃이란다. 아름답지만 향기 없는 모란꽃의 그림과 꽃씨를 보낸 것은 여자가 왕이 되면 신라를 실컷 무시하겠다는 뜻이겠지.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는 않을 거야. 덕만공주는 주먹을 꼭 꽉 쥐었어요. 몇 년 뒤 진평왕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덕만공주 대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던 귀족들은 사형을 당하거나 나라 밖으로 쫓겨났어요. 이렇게 하여 덕만공주가 진평왕의 뒤를 이어 신라 제27대 선덕여왕이 되었지요. 덕만공주가 왕위에 오르고 얼마 안 있어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흰눈이 펑펑 내리던 겨울날 갑자기 어느 절에 연못에 개구리떼가 나타나 울어대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래도 나라에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소. 대신들과 백성들은 가슴을 졸였죠.
이 소식을 들은 선덕 여왕은 2명의 장군을 불러 명령을 내렸죠. 군사 2,000명을 데리고 서라벌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가시오. 거기에 분명 백제군이 숨어 있을 것이니 그들을 잡아오시오. 골짜기를 찾아 며칠을 헤맨 두 장군은 신라와 백제의 경계가 맞닿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몸이 재빠른 젊은 군사 1명과 전쟁 경험이 많은 늙은 군사 1명을 뽑았지요. 마을 사람처럼 차려입고 주변을 다니면서 백제군이 숨어 있는 것을 찾아보아라. 2명의 군사는 나무꾼 차림을 하고 골짜기를 샅샅이 뒤졌어요. 한참을 찾아다니던 두 사람은 드디어 골짜기 깊은 곳에서 낯선 군복을 입은 군사들을 발견했죠. 늙은 군사가 속삭였어요. 저들은 백제군이야. 두 사람은 한 걸음에 달려가 백제군을 찾았다고 보고했죠. 두 사람은 바로 공격 작전을 세웠죠. 밤이 깊어지자 신라군은 공격 준비를 서둘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백제군은 세상 모르고 깊이 잠들어 있었죠. 신라군은 우렁찬 함성을 지르며 백제군이 숨어있는 골짜기로 달려갔고요. 신라군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백제군은 크게 당황했지요. 잠이 덜 깬 백제 군사들은 부랴부랴 갑옷을 챙겨 입고 무기를 찾았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백제군은 결국 신라군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었죠. 여왕폐하 만세! 만세! 승리한 신라군은 골짜기가 떠나가도록 만세를 불렀어요. 이 소식을 들은 대신들이 선덕 여왕에게 물었죠. 폐하, 백제군이 숨어있는 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자 선덕 여왕이 웃으며 대답했죠. 개구리 얼굴을 자세히 보면 투구를 쓴 군인의 모습과 닮았소. 그래서 나는 적군이 우리 신라를 공격해 올 거라고 생각했지요. 겨울에 내리는 눈은 흰색이고 흰색은 서쪽을 나타내지요. 그래서 서쪽에서 적군이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한 것이오. 대신들은 선덕 여왕의 뛰어난 지혜에 감탄했어요. 여자가 왕이 되었다고 불안해하던 대신들도 점차 선덕 여왕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어요. 선덕 여왕은 여자만이 가질 수 있는 꼼꼼함과 세심함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의 침입에 대비해 군사를 강하게 훈련시켰죠. 또한 선덕 여왕은 황룡사에 9층 목탑을 세웠어요. 목탑의 각 층은 신라를 위협하던 9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선덕 여왕은 신라가 이 9나라를 누르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소망을 담아 9층 목탑을 세웠던 거예요. 하지만 끝내 선덕 여왕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비담이라는 귀족이었어요. 비담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군사를 모아 반란을 일으켰죠. 비담의 반란을 지켜보던 김춘추가 선덕 여왕에게 말했죠. 저는 어릴 때부터 이모님을 지켜드리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김춘추는 신라 최고의 장수 김유신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반란군 앞으로 나아갔어요. 비담이 이끄는 반란군의 공격에 맞서 김춘추의 군대는 격렬하게 싸웠어요. 여왕폐하를 모욕하고 반란을 일으킨 자들을 용서하지 마라. 김춘추와 김유신이 한창 싸우고 있을 때 선덕 여왕은 세상을 떠났죠. 선덕 여왕의 유언에 따라 승만 공주를 신라 제28대 진덕 여왕으로 모셨어요. 반란군은 더욱 거세게 공격해 왔어요. 오랜 전쟁 끝에 김춘추와 김유신은 반역자 비담을 사로잡았어요. 진덕 여왕은 비담의 반란군 무리에게 엄한 벌을 내렸어요. 진덕 여왕은 선덕 여왕을 본받아 백성들을 사랑하는 어진 왕이 되었지요. 앞날을 내다보는 지혜와 뛰어난 능력으로 나라를 잘 다스린 선덕 여왕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으로 역사에 남아있답니다. 오늘은 선덕 여왕 읽어드렸어요. 여기까지예요. 바이바이.